안녕하십니까. 오른영어 특목팀장 구쌤입니다. 갑자기 영상을 찍어서 굉장히 좀 황당하겠죠? 내신을 끝나고 중학교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 내신을 마치고 담당 반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른영어 다니는 학생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5월 달이고요. 5월 첫째 주에 이 영상에 대한 고민을 했고, 지금 오늘이 5월 14일인데 내일이 이제 쉬는 날이죠. 석가탄신일. 딱 요 타이밍에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게 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빠르면 오늘, 늦으면은 이번 주 안에 학생들에게 링크로 영상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영상을 올린 이유는 뭐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신과 내신 사이. 그러니까 지금 2학년 친구들은 처음 내신을 치렀고 3학년 친구들은 뭐 이제 1년 전에도 했으니까 이제 내신이 끝난 다음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 2주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다른 어떤 시기보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나름대로 좀 설득을 하려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 거고, 자 봅시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굉장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특히 2학년 친구들 처음으로 시험을 받고 왠지 막 뭐가 끝난 것 같아. 그동안 한 3주 정도 억눌렸던 좀 막 엔터테이닝도 해야 되고 미뤄왔던 모든 활동들도 해야 되고 심지어 학교에서 수련회도 갑니다. 체험학습 같은 것도 갑니다. 굉장히 뭔가 그동안 나름대로 그래도 내신이라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만들어놨던 규칙성, 어떤 그런 습관들이 다 깨지는 시기예요. 그게 지금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은 조금 괜찮아요.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근데 2학년 친구들은 이 상황에서 남은 2주를 그냥 지금처럼 보내고 5월 말에 다시 내신을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피드백. 그러니까 내신이 끝나고 쌤 같은 경우는 다 시험지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혹은 온라인상으로 틀린 문제를 확인하고 왜 틀렸지, 당시에 풀 때 어떤 방향을 간 거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피드백을 하고 그 학생의 문제점을 찾아줘요. 혹은 그 학생이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개선점을 찾아줘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특히 남학생들이 이 문제 왜 틀렸어? 라고 하면 실수요, 깜빡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실수고 깜빡했다는 얘기를 고3 때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피드백을 꼭 진행합니다. 세 번째, 뭐 미리 처음에 미리 얘기한 것 같지만 수련회 등의 활동들이 있어요. 그 교과의 활동도 많이 합니다. 특히 5월 달에 많아요. 뭐 가정의 달이니 뭐 또 해서 가족 여행도 있고 또 막 어디 막 여러 군데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수행평가를 그래도 1학년부터 처음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히 해요. 근데 뭐 이따 해결책에서 한 번 더 수행평가를 얘기하겠지만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5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왔던 습관들이 무너지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5월 말에 다시 내신이 시작이 됩니다. 5월 말에 다시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신이 시작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내신을 잘 봤던 간에 혹은 내신을 망쳤던 간에 5월 말부터는 다시 내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그래요. 기말고사가 조금 더 어려워. 그거는 좀 거의 불문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물론 중간고사가 아주 어렵고 기말고사가 쉬운 학교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 통념상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4월 달에 열심히 준비해서 4월 말에 그래도 내신 기간을 거쳤고 뭐 일부는 좋은 결과를 얻었고 또 일부는 예상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5월 달에 다시 내신을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도 쌤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중요한 거야. 자, 봅시다. 저뿐만이 아니고 이거 어디 갔나? 이거 봅시다. 저뿐만이 아니고 요건 이제 쌤이 자주 들어가는 그런 입시 신문이에요. 입시 신문에 있는 어떤 기사를 발췌한 건데 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자가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쌤 같은 이제 학원 쌤들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어떤 글을 쓰고 있냐? 맨 위에 봅시다.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위해 준비할 일 같은 날이네.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대비를 위한 학습 방향, 암기법 얘기하는 거고, 중간고사가 끝이 아니다. 기말고사 준비해야 할 때 이게 대부분 다 똑같이 5월 11일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이 기사가 다 쏟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중간고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될 그 한 달간의 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제 이론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걸 얘기해요. 자기주도 학습은 크게 평시학습과 시험학습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조금 더 눈에 들어오죠. 시험 기간에 하는 학습, 여러분들이 내신 때 했던 학습, PC방 가고 싶은데 안 가고 공부했던 거,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공부했던 거, 주말 내내 스카 가서 공부했던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평시학습은 뭐냐? 어떤 목표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평소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야 되는 공부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시험학습 기간에는 누구나 해요.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다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성적 역전의 기회는 평시학습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쌤이랑 내신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들었던 소리예요. 국영수 먼저 잡으라고. 암기 과목 나중에 해도 된다고. 그 얘기 맨날 하죠, 제가. 실제 내신 기간에 일주일 남았는데 암기 과목 손 안 댔다. 하지 말라 그래요. 시험 전날 읽어보기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암기 과목은 시험 학습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국영수는 시험 학습만 가지고는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의 연속성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없어. 내가 해놓은 게 없어. 그러면 암기 과목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국영수 과목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 그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거든. 단기간에 해서, 물론 단기간에 한다고 해서 국영수가 나오진 않아요. 그것도 안 돼. 하지만 이거는 암기 과목은 단기 학습으로 된단 말이야. 근데 국영수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부를 놓치면 안 되고 관리를 계속해야 되고, 결론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번 하는 말이 5월 달에도 국영수 공부는 미리 해도 좋아요.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를 맞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성적 역전의 기회는 평시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방학 같은 시간, 그러니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혹은 지금과 같은 내신과 내신 사이의 기간이 평시학습 기간입니다. 그러면 결론이야. 지금은 평시학습 기간입니다. 평시학습 기간은 시험학습을 위한 어떤 빌드업 작업인 거야. 기초를 쌓는 거야. 기반을 쌓는 거야. 더 적나라하게 영어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반에서 하고 있는 거. 자, 다음 학기에 내신에서 수동태가 나온다. 근데 불규칙 변화 암기가 안 돼 있다. 엄청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규칙 변화 암기는 언제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해놓고 시험학습에 됐을 때 어떤 수동태에 대한 이론 접근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평시학습이 안 된 친구들은 그때 3단 변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잘 될까요? 안 되겠죠. 불안하겠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요
성적 역전이란 이야기를 쌤이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매번 쌤이 수업 시간에도 하는 얘기지만 매번 1월 달에 나오는 기사예요. 뭐 신문 기사 3개를 발췌한 거죠. 다 똑같은 얘기죠. 고1 성적 고3까지 가더라. 고1 성적 고3 간다. 고1 1등급 고3까지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가면 성적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성적이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고1 때 만약에 성적이 나온다. 고1 때 만약에 어떤 일정한 등급이 나온다. 고3 때 그대로 그 등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일부 특목고 빼고요. 특목 자사고 빼고 일반고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세게 얘기합시다. 중3 친구들 1년 정도 남았고요. 중2 친구들 2년 정도 남았고요. 중1 친구들 아직 3년 남았어요. 그럼 그 안에 뭐 중3 친구들 남은 1년, 중2 친구들 남은 2년 안에 얼마나 많이 그래도 성적 역전을 빌드업을 해놔야 되느냐, 그건 언제 결정되느냐, 지금과 같은 평시 학습 기간에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학생 인원수인데 연령별 인원수인데 지금 여기만 보면 되죠. 우린 지금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중1, 중2, 중3일 거 아니야. 뭐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중1, 중2, 중3이면 요 정도, 그냥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시다. 뭐 예상 지수가 갈수록 좀 변하긴 하지만 요 정도로 보고 대략 한 40만 정도로 계산을 해볼게요. 너무 막 수학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힘들지만 40만 정도로 들어가 볼게요. 거기다가 24년 기준으로 이거 찾아봤어 쌤이. 스카이 모집 정원이 서울대, 고대, 연대 기준으로 11,511명, 그러니까 10,000명 정도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서울 주요대학 모집 정원, 주요대학입니다. 상위권 대학을 의미해요. 주요대학 모집 정원이 대략 3만 명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뭐 산술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4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을 했을 때 대략 10% 정도가, 학교의 대략 10% 정도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요. 그럼 조금 더 가시적으로 해볼까? 전교에서 10%가 들어야 되겠죠? 혹은 반에서 10등? 반에서 10등은 아니겠다. 반에서 여러분이 학교마다 반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 대비 10%만 좀 계산을 합시다. 그럼 반에서 몇 등 정도여야 될까? 그건 좀 계산하지 않을게요. 너무 학교마다 다른 것 같으니까. 어쨌든 전교에서 10% 안에는 들어있어야 서울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대략 10%라고 그랬지? 일부 학생들이 전부 다 90점이 넘어요. 국영수 90점이 넘습니다. 그러면 국영수가 90점이 넘으면 수행평가랑 중간기말 다 합쳐서 90점이 넘으면 A를 받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국영수 A가 넘는 학생들이 20에서 많게는 25%까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서울에 있는 대학은 대략 10%가 갑니다. 근데 성취도가 꽤 괜찮게 나온 친구, 국어, 영어, 수학 합쳐서 A가 나온 친구들은 각 학교마다 20에서 25%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는 겁니다. 팩트잖아. 어쩔 수 없어요.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고 있다, 정신 안 차리고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현실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봅시다. 자, 과거에 비해 입시 환경이 수월해요. 왜? 인구가 줄어들거든. 쌤이 대학 갈 때랑 뭐 한 10살 정도 어린 친구들이 대학 갈 때랑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랑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해요.
공부를 좀만 하면 할만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봅시다. 장점. 여기서 말하는 장단점은 동작구를 얘기해요.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을 의미합니다. 가시적인 성적의 흐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동네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만 공부하면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쌤이 목동에서 오래 있었잖아. 목동에서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한 2달 바싹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영어 과목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을 한 1년 정도 유지해야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되지 한 달 바싹 한다고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동네는 가능합니다. 공부를 전혀 안 하다가도 한 달 정도만 바짝 열심히 하면 그래도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기회가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기회를 쌤이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썼는데 기회는 분명히 많아요. 진로 선택의 기회는 분명히 많고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음만 먹으면 6년에 한 번 정도는 회장을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동아리 3개 정도 안에서 하나 정도는 돼요. 그건 팩트입니다. 근데 조금 심했을 때 목동에서는 회장 하늘의 별 따기인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동아리 면접이 막 방송반 면접이 20대 1이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단점. 학력 성취도의 편차. 이거를 최근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하다 못 찾았는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강남이나 목동이 여기보다 공부를 더 잘해요. 그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자, 대략 10%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10%면은 불안해요. 그럼 얼마 정도 들어야 되냐? 5에서 7% 정도는 들어 있어야 그나마 좀 말을 쌤이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좀 커트라인 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내가 우리 학교에서 한 5%에서 7% 정도 들까?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그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 쌤이 안 변한다고. 아주 극소수 변하긴 하는데 항상 극소수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주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신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2주 있다 내신이 또 시작돼요. 그랬을 때 4월에 느꼈던 좀 프레시한 느낌인지 뭔가 이제 감을 잡았으니까 미리 좀 준비하고 시작하는 건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5월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자, 마무리 해볼게요. 수행평가. 특히 남학생들, 아까 이제 수행평가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수행평가를 모르고 있다가, 야, 내일이 수행평가야? 오늘이 수행평가야?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 정도는 자기 거는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쌤 입장에서 영어 수행평가는 도와줘요. 그러면, 최소 수행평가가 일주일 전에 안내가 됩니다. 그럼 안내가 되자마자 쌤 저희 학교 수행평가예요. 이거 뭐 이렇게 본대요. 톡을 보내세요. 그럼 쌤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 글쓰기인데 쌤이 다 써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는 안 씁니다.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도움도 안 돼요. 그 최근에서도 이제 일부 학교들 강연중, 신길중 이런 친구들이 수행평가라고 글쓰기를 보내왔어요. 글 쓴 거. 그럼 쌤이 그걸 보고서 수정할 거나 첨삭할 걸 도와줘요. 만약에 암기하는 학교다. 암기를 좀 필요로 한다. 그럼 끝나고 남아서 나랑 암기 연습시킵니다. 미리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음악 수행평가나 그런 걸 챙겨줄 수는 없겠죠? 수행평가 잘 챙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암기 과목. 지금 내신과 내신 사이의 기간은 평시 학습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암기 과목을 지금 끝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정교권 친구는 제가 알고 있는 중3의 누구는 겨울방학 때 암기 과목을 다 끝내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러면 평시 학습 기간에 암기 과목은 미리 한 과목 정도 끝내놓는 게 좋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손 안 대는 거, 한문, 역사 이런 거는 미리 좀 손봐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영어. 쌤을 믿으면 돼요. 너무 조금 그렇잖아. 이제 감이 좀 잡히셨을 거예요. 1과 2과가 시험범위였으면 기말고사는 3과 4과가 시험범위다. 물론 강남중 예외 빼고 3과 4과가 시험범위면 3과 본문 암기를 미리 시작해도 되고요. 4과 본문 암기를 미리 시작해도 되고요. 혹은 3과 4과의 문법 진도가 뭔지 확인해서 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쌤들이 알아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선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적극성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걸 고3까지 해야 되거든. 언제까지 이렇게 떠먹여주진 않습니다. 그거는 교육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중1. 중1인데 쌤 저는 내신 안 하는데 영상을 보는데 지금 쌤이 말하는 건 중2나 중3인 것 같아요. 쌤 저희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해당이 됩니다. 내년은 여러분들 일입니다. 중2는 뭘 해야 되냐? 학원에서 내신 프로그램을 소화시킵니다. 그 내신 프로그램에 대한 성취도가 높아야겠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저랑 내신했던 중1 친구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간고사 내신은 굉장히 처음에 차분하게 진행을 했다고. 근데 기말고사는 조금 타이트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하는 얘기를 도저히 나는 조금 이쪽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고쌤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영어학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거 똑바로 소화하시면 됩니다. 과제, 오름복화, 어떤 암기사항, 독해 해석하는 거, 오답 쓰는 거 똑바로 소화하시면 되고 모르면 무조건 쌤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5월에 조금 뭔가를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좀 짧게 찍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고민이나 어떤 상의해야 될 것들 쌤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찾아오시면 절대 귀찮아하지 않고 언제든 환영합니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